11조까지만 나올 거예요. 도형의 방정식의 세 번째 내용입니다. 원의 방정식이고요. 자, 원의 방정식은 원의 정의에 의해서 뽑아낼 수 있거든요. 원의 정의부터 볼게요. 원의 정의 뭐니? 내지 초등학교 때 배웠어.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그렇지. 한 점에서 같은 거리의 점들의 모임이거든요. 이걸 우리는 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기준이 되는 한 점을 볼 수 있겠고요. 같은 거리를 볼 수 있겠죠. 이때 기준이 되는 이 점을 뭐라 부르냐? 원의 중심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거리, 반지름이죠. 그럼 봐봐. 그럼 이 점들의 좌표를 x, y라고 할게. 중심을 a, b라고 하고. 그렇다면 x, y부터 a 플러스 a, b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구해요? 그게 반지름이랑 같대. 그럼 양변을 제곱하면 이렇게 돼요. 이게 원의 방정식이고 식의 형태는 x에 관한 완전 제곱식, y에 관한 완전 제곱식 두 개의 합이 반지름의 제곱과 같다예요. 그래서 요 형태를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이 식을 보고 중심은 a, b, 반지름은 r이구나. 요거를 여러분들이 읽어내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 자, 중심은 몇 콤마 몇이니? 승우. 중심. 2,3. 반지름. 반지름. 뭘 제곱해요, 사야? 2. 그치, 반지름이. 그래서 중심이 이렇게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표준형인데 문제도 당연히 표준형으로 안 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방을 할 때 제일 먼저 해볼게요. 1번형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식의 형태를 표준형으로 바꿔야지만 여러분들이 문제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거부터 연습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자 연습을 좀 해봅시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y 플러스 3은 0이래요. 자, 첫 번째 상수항을 일단 다 이항시키세요. 그럼 x끼리 묶고 y끼리 묶고. 다음 생각해보자.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야 돼. 여기 뭐 올 수 있어? 뭐가 와야 돼? 1이 와야 돼. 여기는 16. 그걸 좌변에서 똑같이 더했으니까 우변에도 똑같이 더해주세요. 자, 완전 제곱식 만들면 그 다음에 중심이 마이너스 1,4고 반지름이 루트 14이 원이구나 라는 걸 찾을 수가 있어. 그래서 x에 관한 x, y에 관한 2차식을 봤을 때 언제 얘가 원이 될 수가 있냐면 첫 번째 x제곱이 개수와요 y제곱이 개수가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원의 방정식입니다. 다르면요 이건 나중에 기하에서 배울 거예요. 타원이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원은 요 둘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같아야지만 약분해서 1로 만들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반지름은 무조건 0보다 커야 됩니다. 뭔 소리냐? r제곱은 0보다 커야 돼요. 0이어도 안 됩니다. 반지름이 없으면 그건 원이 아니에요. 점이지. 그래서 요 두 가지만 잘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요 두 가지 가지고도 문제를 낼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이건 나중에 문제 풀면 되고. 그러면
중심이 y는 3x-5 위에 있고 두점 1, 2 5,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찾으세요. 자, 그렇다면 중심이 이거란 얘기는 중심이 여기 위에 있다는 얘기는 중심의 좌표를 우리가 뭐로 잡을 수 있냐면 a, 3a 마이너스 5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 되겠지? 그지? 그 원방이 어떻게 작성돼? 이렇게 작성될 거예요. 반지름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자, 모르는 거 두 개. 대입할 수 있는 거 두 개. 대입해서 찾으는 얘기지. 첫 번째 얘 대입해 봅시다. 1 넣으면 제곱 플러스 2 넣으면 자, 5, 마이너스 2 대입할게요. 그러면 왜 대입하든? 그러면 R제곱, R제곱으로 두 식이 같아야겠지. 그렇다면 얘네 두 개를 합치면 얘 전개합시다.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얘 전개합시다. 9a 제곱 마이너스 42a 플러스 49는 얘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 플러스 얘 전개하면 9a 제곱 마이너스 18a 플러스 9 a제곱 a제곱 9a 제곱 9a 제곱 날리겠죠. 좌변 정리할게요. 우변 정리하면 자, 얘 1로 넘기고 얘 1로 넘기면 6 a가 1이었구나가 돼요. 1 넣으니까 사라지고 1 넣으니까 4의 제곱이죠. r은 4였네요. 따라서 중심이 1,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이 4의 원의 방정식이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반지름이 4죠. 16. 그래서 이렇게 표준형으로 냅두셔도 되고요. 얘 전개해서 이 형태로 바꿔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원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중심과 반지름을 여러분들이 식을 정리해서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미지수가 설정되어 있으면 그 미지수도 여러분들이 식정리를 통해서 구해주시면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쭉쭉 이 내용이 적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53쪽으로 가봅시다. 특이하게 뭐가 있냐면요.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 있어요. 총 세 가지거든. 첫 번째 x축에 접하는, 두 번째 y축에 접하는, 세 번째 x, y축 동시에 접하는. 자, 첫 번째 x축에 접하는데 그러면 대충 그림의 형태를 보면은 이게 x축이야. 얘한테 접한다는 얘기는 원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거든. 편점에서 만나고 있다. 또는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물어볼게. 중심의 좌표가 a, b래. 반지름은 a일까 b일까? 반지름. 요 길이 b겠지. 그래서 x축에 접하는 원은 무슨 특징을 갖고 있냐면 중심에 y 좌표에 절대값이 뭐랑 같다? 반지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양수겠지. 그래서 b랑 r이 같아서 중심을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반대로 x축 밑에서 접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그래서 y축에 접한다는 얘기는 이게 y축이야.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어요. 자, 중심이 a, b래. 자, 요 반지름 a야 b야?
n이죠. 따라서 y축에 접한다는 얘기는 중심의 x 좌표 내 좌표는 부호가 있으니까 이거 절대값 얘가 반지름이랑 같다예요. 그럼 얘는 양수니까 r, b 얘는 마이너스 r, b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지. 마찬가지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데 이게 상태거든요. 또는 이렇게 있거나 그렇다면 이 중심이 둘 다 반지름과 반지름 같아서 1, 4분면 있을 때는 중심이 이렇게 되고 3, 4분면 같은 경우는 이게 돼요. 얘는 x는 이거, y는 이거 4, 4분면 그래서 어디에 접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세우실 때 미지수를 최대한 줄이는 데 생각을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 구하게요. 자, 그렇다면 얘를 일단 우리 하듯이 정리를 해보자. 상수항 이항시켜 x끼리 모으면 이거예요. 자, 여기 뭐 와야 되니? 완전 제곱식 들으면 뭐 와야 돼? 얘 제곱이지. 얘는 9고 그럼 여기다 이걸 더해준 거거든. 그럼 정리해 볼게. 자, 중심의 y좌표가 얼마야?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이야? x축, y축 동시에 접해. 반지름 얼마야? 여러분? 3이지. 그렇다면 a가 될 수 있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몇이겠어? 3이지. 그렇다면 이 값은 9 플러스 b 플러스 얘 얼마 돼야 돼? 반지름은 제곱이니까. 반지름은 제곱 9 b 얼마겠어? 따라서 a 이렇게 b는 마이너스 2 해가지고 중심의 한 좌표를 잡았으면 나머지를 반지름과 좌표가 다 같구나. 너가 절대값이를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진 않아요. 자, 넘겨봅시다. 넘겨보시면 55쪽은 별표. 자, 요 단어는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까먹으신 분들이면 못 풀어요. 정확히 말하면 돌려 풀어요. 바로 풀지 못하고. 자, 원과 직선의 위치한 건데 생각해보자 얘들아. 원이 이렇게 있어. 직선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지나면 만나냐 안 만나냐? 안 만나지. 요렇게 지나면 두 점에서 만나지. 또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즉 서로 다른 두 점이거나 한 점이거나 만나지 않아요. 특히나 이렇게 한 점에서 접할 때 우리 무슨 상태라 그러지? 뭐 한다? 접한다. 그렇다면 이 선은 그냥 직선이라고 볼 수 있어? 접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직선과 원이 과연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형태로 지금 만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위치관계를 통해서 파악할 거거든.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 자, 요 직선은 y는 x에 대한 몇 차식이니? 직선 y는 x에 관한 몇 차식이야? 1차식이지. 원 기본형으로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럼 생각해봐. 이 y에다 이게 대입하면 x에 관한 몇 차식 나와?
다시 요 y를 얘를 여기다 집어넣고 전개하면 x에 관한 몇 차씩 나오니? 2차씩 나오죠. 그렇다면 그 2차 방정식이 두 실근을 가지면 얘겠고 하나의 근을 가지면 즉 중근을 가지면 얘겠고 근을 안 가죠. 허근을 가지면 얘겠지. 그래서 대입을 하신 다음에 판별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상태고 이거면 한 점, 즉 접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거면 만나지 않는 상태거든. 그럼 예를 들어 볼게. x제곱 봐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k는 0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때 k의 범위 구하래요. 좀 봐봐. 얘 정리부터 하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는 4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4 이거거든. 얘 정리하면 4y는 3x 플러스 k y는 4분의 3x 플러스 4분의 k가 돼요. 얘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x 플러스 4분의 k 마이너스 3의 제곱 4야. 자, 지금부터 느껴지실 거예요. 계산이 더럽다는 걸. 얘 정리하면 플러스 정리하면 얘 제곱하면 얘 제곱하면 얘 제곱하면 2배에 2개 곱하면 2개 곱하면 2개 곱하면 이거겠죠. 정리합시다. 2개 더 얼마니? 16분의 25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x 딸린 거 4x 플러스 8분의 3kx 마이너스 2분의 9x 플러스 나머지 것들 13 플러스 16분의 k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k 하셔서 여기서 판별식으로 가시면 돼요. 자, 계산이 간단히 어려워. 빡세지? 그지?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얘를 소문자 D라고 할게. 뭔 소리 되면 여기서부터 요 직선까지 거리를 D야. 물어볼게. 소호야, D 이 길이가 기니 반지름이 기니? 요 길이가 길어 반지름이 길어? 반지름이 길지. 그래서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보다 반지름이 더 크면요 얘는 서로 다른 두 점이야. 마찬가지로 접할 땐 뭐겠어? 반지름이랑 똑같겠지. 한 점에서 만나요. 접한다는 거래. 그 다음 여기는 D가 이만큼이야. R이 이만큼이야. 당연히 D가 R보다 크겠지. 그럼 방금 했던 문제를 이걸로 풀어볼게.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까 구했죠? x-2의 제곱 y-3의 제곱 풀은 4. 자, 중심이 2,3이고 반지름이 2야. 직선과 중심 간의 거리 루트 9 플러스 16분의 절대값 대입. 얘가
뭐보다 작아야 돼? 반지름이 2보다 작아야 돼. 위에 5지. 하면 절대값 K-6 10이네. K-6은 K는 그래서 끝나면 돼요. 아까보다 훨씬 쉽죠. 물론 둘 다 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개인적인 추천은 얘입니다. 얘를 여러분들이 습관이 돼가지고선 진짜로 무념무상인 상태에서도 이대로 쭉 갈 수 있어야지만 나중에 원 위의 한점과 선분 AB로 이루어진 삼각형 넓이 최대값, 최소값 등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습관화가 돼야지. 그래서 요거 가지고 직선과의 위치 관계로 보실 건데 특이한 애가 누구야? 이 세 개 중에 얘거든요. 접선. 요 접선은 접선의 방식을 직접 우리가 구하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접선의 방식에 대한 내용을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접선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 책 어디에 있냐? 57쪽에 있습니다. 자, 근데 57쪽에 가보시면은 58쪽 가보세요. 기본 정석 해놓고 원은 접선의 방식 해놓고 y는 mx 플러스면서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건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안 외우셔도 되고 우리가 외울 것만 몇 개인지만 소개를 좀 해볼게요. 자, 이 접선까지만 하고 오늘 진도 끝입니다. 근데 잘 보셔야 돼요. 한 번에 안 풀릴 거예요. 이거 문제 푸실 때. 자, 첫 번째 경우거든요. 자, 반지름의 길이를 알고 원의 방식 책에 있는 대로 그대로 써보면은 길기가 해. 접선 방식을 구하시고 요거거든요. 그럼 봐봐. 길과 m인 접선이 직선이잖아. 그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놓을 수 있거든. 여기까지 이해되겠지, 그지? 그럼 얘는 정확히 말하면 이거야. 얘 중심은 0,0이고 반지름은 r이거든요. 그럼 얘와 얘 사이의 거리가 뭐면 돼? r이면 돼. 그러면 루트 절대값 빵빵 이거거든요. 절대값 n은 이거잖아. 절대값이니까 n은 뭐겠어?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에요. 얘를 그냥 여기다가 갖다 넣어주시기 그 식이거든. 그래서 이건 외울 게 아니야. 그냥 당연한 얘기예요. 딱히 외우실 필요 없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책에 있는 뭐로 갈까? 아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원 위의 점 A, B에서의 접선의 방식이야. 그림으로 보여주면 원이 이렇게 있고 여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요 원 위에 한 점 A, B래. 여길 지나면서 한 점에서 만난 얘거든. 이 접선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자, x제곱이야. x 몇 개니? 두 개지. 얘는 y 몇 개야? 두 개야. 이 x, y 둘씩 있는 거에다가 하나씩 얘를 대입해주면 끝나요. 그래서 이 접선은 요걸로 구합니다. 근데 가끔씩 책들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중심이 0,0일 때만 얘가 성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자,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중심의 a, b고 반지름이 r이 원방 위의 점 x0, y1에서의 접선은 자,
얘 x-a 몇 개야? 두 개지. y-b 두 개예요. 그때 각각 하나에다가 얘네 대입해 주시면 돼요. 즉 x1-a, x-a 플러스 y1-b, y-b는 r제곱 해서 구해주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중심에 연연하실 필요 없어요. 중심이 0,0이 아니어도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외우셔야 돼요. 얘는 안 외워도 돼요. 그래서 얘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왜 성립하는지 한번 보여줄게. 자, 요 원 위에 점을 x1, y1이고요. 이 중심을 a, b라고 할게. 그럼 물어볼게. 3학년 중3 내용이에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이렇게 내렸어. 이거 몇 도지? 90도거든요. 그러면 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 요거거든요. 그렇다면 접선의 기울기는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역수에다가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얘예요. 마이너스 y1 마이너스 b x1 마이너스 a.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접선은 y는 마이너스 y1 마이너스 b x1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일 거예요. 자, A로 넘길게요. 그리고 양변에다 얘를 곱할게요.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얘로 넘기면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자, 여기까지 성립한다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서 요 두 개 다 좀 이상한지 좀 할게요. 얘를 그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요.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분리가 돼서 전개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요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이항시키면 요게 되거든. 근데 봐봐, 얘네는 이거 원 위에 점이니까 얘네를 대입한 값이 얘는 r제곱이거든. 얘가 r제곱이에요. 따라서 결론 이거고 얘가 접수의 방정식이다 해서 이렇게 나와주시면 됩니다. 얘는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이거 모르시면은 요 과정 있죠? 지금 한 과정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가지고 얘 직접 찾으시면 돼요. 근데 이 과정을 할 거냐 한 방 두 줄로 끝낼 거냐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마지막 3번 얘는 100% 출제예요. 원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얘도 풀이법이 두 개예요. 예를 들어 볼게. 마이너스 2,4 원밖에 점입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의 접선의 방식을 뭐?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거. 원밖에 점에서 원의 근 접선의 방식은 무조건 두 개 나와요. 봤죠? 우리 중3 때 접선이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 자, 어쨌든 두 개 나오거든요. 자, 첫 번째. 방금 배웠던 2번 방법을 쓰는 거예요. 첫 번째. 접점을 미지수로 선택. 접점을요. A, B라고 할게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 근 접선의 접점이 얘란 얘기는 접점에서 근 접선도 똑같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접선이 어떻게 나오냐면 요게 나와요. 그 다음 얘가 누굴 지나야 돼? 얘를 지나야 돼. 그 다음 대입하면 이러한 A, B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나옵니다. 두 번째, 얘는 접점이면서 이 원 위의 점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성립하냐면 요게 성립해요. 그러면 여기서 2A는 넘기면 어떻게 되니? 4B 얘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2에 B-1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4거든요. 4에 B-1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4. 전개해주면 5B 제곱 마이너스 8B는 0. B로 묶으면 5B 마이너스 8. B는 5분의 8일 수도 있고 B는 0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A는 5분의 8 넣으면 얼마니? 5분의 16 5분의 6 B에 0 넣으면 즉 접점이 요렇게 하나 요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 가지고 여기다 대입하시면 접방이 나온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기울기를 미지수로 적정하세요. 접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y는 m의 x 플러스 2 플러스 4가 될 겁니다. 그럼 정리하면 y는 mx 플러스 2m 플러스 4고 mx 마이너스 y 플러스 2m 플러스 4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얘와 중심인 0,0 사이의 거리가 뭐라면 돼? 반지름이 2면 돼. 루트 분의 절대값 0, 0, 2m 플러스 4는 2 넘기면 자 루트랑 절대값 한 번에 바뀌는 거 뭐 있어? 양변 뭐 하면 돼? 제곱하시면 되죠. 제곱합시다. 16m 그러니까 지워지죠. m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접선이 두 개라서 그렇다면 뭐란 얘기야? 특수한 경우란 얘기야. 봐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면 이 상태거든요. 근데 어디서 그런 거야? 마이너스 2,4에서 그런 거야. 그럼 이런 접선이 있겠지만 x축의 수직인 이 접선도 있겠지. 그래서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나와요. 그래서 이때 기울기가 뭐라는 얘기야? 이거고 얘는 x는 마이너스이다. 그래서 접선의 방식을 구했는데 한 개밖에 안 나온다. 그럼 나머지 하나는 특수한 경우니까 꼭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모두 다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시간이 되실 때 두 개 다 이용해서 푸는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요렇게 푸는 방법도 아셔야 되고 요렇게 푸는 방법도 아셔야지 주어진 게 적을수록 푸는 방법이 다양할수록 좋거든요. 두 가지 다 연습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이건 적어두세요. 책이 없어요.
사라진 내용이긴 한데 가끔씩 고난도 문제한테 나오는데 극선의 방정식입니다. 극선이란 게 뭐냐? 원이 이렇게 있고요. A, B라는 데서 두 원에다가 그 두 접선이 있을 거야. 이때 발생하는 이 접점들이 있죠. 이 접점을 이은 직선, 얘가 극선이에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밖의 A, B에서 그은 접선과 그 접점을 이은 극선, 얘의 방정식은 간단해요. 우리 아까 했던 거 있지? 하나씩 대입한 거. 요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은 한 줄로 끝나고요. 모르면 개오래 걸려요. 왜? 접수의 방식 찾아야 돼. 이거 찾는데 5분. 얘를 원방에 대입해서 접점의 좌표 찾아야 돼. 이거 5분. 이 좌표 찾았으면 그거에 대한 직선의 방식 구해야 돼요. 이건 2분. 이러면 12분 걸려요. 여러분도 시험 시간은 40분. 3분의 1이 이걸로 날아갑니다.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얘를 알고 있으면 편한 게 뭐냐면 현이잖아. 수직 2등분이거든. 그럼 이거 찾고 중심간의 거리 찾으면 피타고라스 바로 여기 현까지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생각이 들 거예요. 왜 저렇게 돼요? 자, 증명을 해볼게요. 자, 이 접점을 x1, y1이라고 할게. 이 접점을 y2라고 할게. 그럼 봐봐. 이건 배운 거니까 할 수 있을 거야. 원 위의 점 x1, y1에서 그 접선의 방식 얘는 어떻게 구하니? 여기까지 됐니? 정인아!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까지 됐지. 이해돼? 근데 얘도 어딜 지나? 얘 지나지. 그러면 x, y가 얘를 대입한 얘 성립하는 것까지 이해됐지? 그지? 네, 보여줄게. 그 다음 얘도 얘를 지나니까 x, y가 얘네를 대입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걸 이렇게 해보자. 봐봐. ax 플러스 by는 r 제곱의 두 근을 이렇게 볼 수 있겠니? 봐봐. 얘를 x, y 자리에 대입한 변수라고 보는 거야. x1, y1을. 그럼 ax 플러스 by는 r제곱이라는 방정식에다가 요거 대입해도 등호 성립하지? 예지야? 그 다음 요 x, y에다 얘네들이 대입해도 등호 성립하지?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두 점이 대입했을 때 성립한 직선은 몇 개밖에 없어. 한 개지. 두 점을 이은 직선 하나니까 그 직선이 뭐라고? 얘고 그게 극선이라고. 그래서 극세 방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시험에 현재까지는 일반고에서는 한 번 나왔습니다. 한 번. 삼성고나 국일고에서는 여러 번 나왔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수능 추세가 공통수업 1, 2들을 계속 땡겨온 추세여서 원방으로 어렵게 되면 여기까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까지가 오늘의 진도입니다. 그래서 잠깐 쉬셨다가 문제를 푸시면 되시겠어요.